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고요. 어제 하락한 것에 대비해서 좀 이제 반등을 좀 하는 것 같았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증시가 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요. 옵션 만기일 전에는 큰 하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엊그제도 그렇고 뭔가 이 옵션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좀 움직임이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당일에는 좀 장 후반까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크게 증시 초반 초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 마무리까지는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 투자자 12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500억 정도 매도하면서 둘 다 매도를 좀 했습니다. 어제는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는데 오늘은 크게 많이 매도하진 않았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만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전히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증시가 이제 반등을 하다가 21선을 지금 디뎠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바닥 라인까지 다시 치고 내려갈 것인지 그 정도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라인까지 치고 가는지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증시에 대해서 살펴볼 게 없죠.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일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이고요. 역시 이제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저점에 대한 이런 흐름을 깨지 않은 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고점도 점점 높아지면서 전형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21선을 또 뚫으면서 위로 이제 환율을 1200원, 1300원까지 미루고 올라가는지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밴드죠. 상단 밴드를 지금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환율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좋지 않아지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예상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금리 인상도 계속 진행되고요. 그래서 물가는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양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위기감으로 성장률이 계속 좀 낮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진짜 이제 경제 침체가 다가올 수 있는 이제 전염병이 아닌데도 경제 침체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증시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으니 계속해서 이런 환율도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위쪽 밴드로 치고 나갔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해서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증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점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선물, 그 다음에 유럽 선물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기보다는 상승을 좀 하면 또 하락하고, 하면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갇힌 구간에서, 갇힌 밴드에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국채금리도 지금 3%대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 3%를 또 N자로 이렇게 찍고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국채금리도 또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안전자산으로 또 돈이 이동하면서 뭔가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경제 지표들이 뭔가 경제 순기능으로 회전되는 것이 아닌 어떤 좀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좀 이동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분석하기도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런 변수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런 지표들에 너무 집중을 해서 한 곳을 파다 보면은 또 이제
굉장히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지금은 투자를 잠시 접어두거나 아니면은 좀 긴 템포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증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하락해서 0.77% 하락했고요. 19,4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좀 하락을 했고요. 지금 뭐 하락은 지금 4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오르면 네, 이렇게 4일 좀 빼고 또 오르면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그런 반복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 자체가 네,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지금 월봉만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계속 눌린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닥 라인 자체를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을 보면은 네,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방향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뭐 사실 진작에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좀 횡보를 좀 길게 하는 움직임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지금 원전 종목들이 계속 크게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모두 죽어 있는 채로 어느 정도 다 주가가 수렴을 한 상태이고요. 뭐 월봉으로 본다면 모두 이제 올라가는 추세죠. 당연히 올라간 추세에 다 있는데 일봉 자체는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쭉 떨어진 거의 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거래량이 죽은 채로 오랫동안 횡보를 좀 진행을 했고요. 월봉 자체는 당연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 그래서 길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 원전 종목들은 무조건 좀 네,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 상승에 대해서 좀 크게 지루한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더라.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그간 이제 신주 상장이 자주 되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았지만 사실 네, 필요할 때마다 네, 혹은 한 방에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의 레벨을 올리고 나서는 계속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모양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사실 뭐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를 뭐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요 정도도 충분히 네,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평선들이 지금 좀 주가가 최근에 좀 눌러지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떨어질 때는 다시 한번 이제 V자로 네, 쌍바닥을 형성하는 식으로 좀 올려준다면 금방 또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단기 하락 추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바닥 라인, 그래서 18,500원 정도, 네, 요 정도 라인이 자주 이제 터치를 하던 저점을 찍으러 갔을 때 자주 터치를 하던 구간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유상증자 상장을 할 때 좀 이제 많이 떨어졌던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신주 상장을 앞두고 있죠. EWR에 대한 신주 상장 600만 주를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유상증자는 8,200만 주, 이 1WR은 2천만 주 정도에서 1억 주 이상이 요때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 사실 이렇게 쭉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한 번에 또 이제 V자로 쫙 올라오면서 주가를 또 꽤나 많이 회복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신주 상장이 되고부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그 신주 물량들이 모두 이제 뭐 12,000원대 그 유상증자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뭐 이제 이 1WR도 상당히 이제 가격대가 13,000원대였나요? 네. 그 정도 사이에 신주가 많이 풀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신주 물량 대비해서는 주가를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신주 상장 물량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더라도 네,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한 이슈와 상관없이 사실 전체적인 이 원전 종목들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제 상승을 한번 쫙 하고 나서 지금 절반 정도를 지금 반납을 좀 한 상황이고요. 그죠?
절반 정도를 반납해왔고, 사실 이 정도 왔으면 좀 치고 나가주는 게, 네, 보통의 흐름입니다. 원전 테마들도 다들 네,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거래량도 이제 상당히 좀 오랫동안 횡보를 진행을 했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거래량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뭐 계속해서 이제 좋은 소식들은 네,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주 그리고 가치 종목을 투자할 때는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길게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뭐 중간 과정은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작점과 끝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평균 단가가 상승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조금 번외 얘기긴 하지만 사실 뭐 요 정도 라인쯤에서 네, 여러분들께 첫 이제 두산중공업 인사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전 가격대보다는 좀 낮게 이제 절하가 되었겠죠. 아무래도 신주 상장이 되면서 그런 권리락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가격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13,000원 정도에서 지금 평균 가격으로 간다면 뭐 19,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때 대비해서는 네, 50% 정도가 수익이죠. 네. 꾸준히 이제 들고 왔다면 평단가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면 꾸준히 들고 왔다면 50% 정도가 수익입니다. 근데 이제 2020년 정도, 2020년 뭐 9월, 뭐 10월 이 정도에서 지금까지 네, 2022년 6월까지죠. 2022년 6월까지. 그래서 거의 뭐 2년 5개월인가요? 네, 2년 뭐 6개월 정도? 네, 그 정도. 네, 보이네요. 그래서 2년 반 이상을 지금 뭐 사실 이 한 종목을 계속 리뷰를 네, 진행을 해 왔고요. 거기에 대한 가치 분석을 꾸준히 네,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50% 수익이면 2년 반 동안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네, 요때 사고, 요때 팔고, 네, 그죠? 요때 다시 사고, 요때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히 트레이딩 입장에서 돈을 훨씬 많이 벌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네, 투자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10번 중에 10번 중에 10번을 수익을 나도 수익을 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트레이딩도 10번 중에 8번 성공을 하고 2번을 실패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많이 사고 많이 팔고 그죠? 횟수가 늘어날수록 또 수수료, 매입 수수료, 매도 수수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네,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정말 이제 고수들 분, 그죠? 차트에 대한 그런 패턴을 엄청나게 분석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요령이 있는 분들만이, 정말 이제 심리 컨트롤도 잘하는 분들만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네, 아닌 분들은 이렇게 꾸준히 그냥 들고 가시면, 결국엔 성장하는 종목들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뭐 10% 정도만, 본인의 자산을 10% 정도씩만, 증가를 시켜도, 네, 꾸준히 손실을 입지 않고 매년 꾸준하게 10%를 수익을 본다 했을 때 한 8년 뒤면은 네, 본인의 자산이 2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노동 없이 이렇게 공짜 시장에서 2배 수익을 얻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한 그런 마인드 자체를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빨리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덤벼 드시다가는 금방 벌었던 것도 그대로 다 잃고, 네, 또 욕심이 생겨서, 보상 심리가 생겨서, 이제 벌었던 거 회복을 하자라는 심리로 또 들어가게 되면 또 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방식으로 투자를 해봤지만, 이렇게 성장 종목을 골라가지고, 네, 크게 이 차트 패턴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지킬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 지킬 자리만 지켜주면서 가준다면, 네, 그 성장에 대한, 반영이 결국에는 되더라. 네, 그렇게 제가, 이 시장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법을 이해를 하신다면 꾸준히 그냥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뭔가 좀 느리고 뭔가 지루하고 네 빨리빨리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사실 뭐 하차를 하셔도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일단 뭐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접근하겠습니다. 일단 뭐 양운선이 좀 힘없이 하방으로 좀 돌파가 되었고요.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크게 쭉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 이제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옵션 만기일이라, 그리고 내일과 그다음에 금요일 이번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더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EWR에 대한 그 이제 신주 상장을 교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매도가 이용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 패턴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뭐 한 2천만 주 상장된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 잔고가 1천만 주 이상 늘어났던 경험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신주 상장이 될 때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한꺼번에 상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죠. 합병 신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 때도 그렇고, 이번에 1WR도 그렇고, 결국엔 3번 정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전 유상증자는 이때는 이제 공매도 거래 금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 했는데, 공매도가 풀리고, 그죠? 5월달, 2021년 5월달 풀리고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공매도 잔고를 우리가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신주 상장 때마다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상환이 되는 것을 3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공매도를 얼마나 또, 지금 또 때리는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특별하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테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원전 테마가 조용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지루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굳이 뭐 이 흐름을 의미를 두자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하락 패턴이 있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이런 하단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좀 치고 나가주는 게 사실은 흐름상으로는 좋죠. 근데 변수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지켜보자.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이 내린다면 요 정도까지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뭐 모릅니다.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결국에는 시장 그 주요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측한다고 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단 밴드에 왔을 때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지켜주고 올라가 준다면 그때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큰 박스권에서의 하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추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단가를 계속 낮춰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큰 상승이 왔을 때 우린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 그 차트는 그 정도로 보고, 투자자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 5만 7천 주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7만 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지금 6월 달 들어서부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또 매도를 시작했고요. MSCI 리밸런싱 이후부터 지금 정확하게 매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다시 5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또 이제 공매도와 유사한 그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투신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는 이틀 연속 좀 매수를 했지만 뭐 크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누르는 세력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 외국인 투자자, 최근에 또 EWR에 대한 그런 신주 상장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공매도가 계속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1거래량 이제 230만 주로 또 꽤나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힘있게 실려줘야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MSCI 리밸런싱에 의해서 한 번에 동시호가에 많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그걸 제외한다면 사실 1000만 주 이상 거래된 적이 이때 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그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에 갑자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렇게 쭉 떨어뜨리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옵션 만기에 대한 일시적인 이벤트라면 다시 V자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그 뒤로 33일 연속 반등을 해주면서 하락폭에 대해서 대부분 메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돌아온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또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네,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단 라인을 지켜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보시면은 지금 1476만 주입니다. 더 늘어나서 이제 1476만 주까지 증가를 했고요. 지금 5월 30일 1000만 주에서 6월 달 들어서 계속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470만 주까지 지금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공매도가 이용이 되고 있다. 공매도 잔고를 늘리면 뭐였죠? 아까 신주 상장에 결국 거래가 되더라. 그래서 EWR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지금 단기간에 늘었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엔 계속 꾸준히 또 공매도 잔고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또 이 신주 상장과 유사하다. 그 패턴과 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일단 다행인 것은 일 공매도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막 200만 주, 100만 주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거래가 되었었는데, 그때와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한 물량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일단 공매도 1거래량은 오늘은 좀 감소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일 다음에도 공매도가 계속 들어오는지, 네, 그 정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장고를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대차장고도 뭐 지금은 네, 오늘도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때 이틀 연속 이제 체결이 좀 많았는데 그 뒤로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3,100만 주 정도로 3,150만 주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고, 외국인 추정은 이제 17만 주 매도였는데 오늘 이제 18,000주 정도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네, 어제도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었지만 매도를 했고요. 일단 9.6%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래만 보시면 최근에 뭐 JP모간에서 혹은 뭐 이런 외국인 증권사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금융투자도 꾸준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의 그 공매도는 주가를 막 끌어내린다라기보다는 신주 상장을 교환하기 위해서 좀 이용이 된다. 네, 그렇게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런 식으로 이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공매도를 치지 않고 이렇게 평균 단가를 높이 유지를 해서 공매도를 쳐놓는다면 결국에는 신주 상장과 이 공매도 평균 가격 간의 그런 차익만큼 수익을 볼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공매도 평균 단가를 높여놓는 것이 네, 아무래도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 신주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리픽싱이 이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종 가격이 이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네, 공매도 평균 단가를 높이 유지를 해야만이 세력들도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주가를 끌어내린다면 공매도를 막 공격적으로 하단으로 그냥 쳐서 바로바로 이제 주가를 좀 크게 떨어뜨려 버리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냥 거래량 죽이면서 유지하면서 일정 호가에 계속 공매도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말도 안 되게 막 쏟아져 내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아까 그 정도 밴드, 네, 최하단 그 정도 밴드까지만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찍고 다시 올라가 준다면 우리에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장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네, 원전 테마에 대한 그런 수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네, 크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인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네,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소식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 주도로 이제 무역 사절단에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인도네시아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MR 관련된 소식이 아닌가, 네,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점점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SM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을 진출하고 있고, MOU 체결만 이제 10개국 이상이, 네,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공사가 확정된 곳만 이제 루마니아, 뭐 폴란드 정도, 그다음에 미국 정도죠. 그렇게 3개 정도가 있지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요. 본격적인 그런 공사를 위한 MOU 체결이 하나 둘씩 늘어나지 않을까, 검토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SMR에 대한 모델이 거의 뭐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가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이 열린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더라도 이미 검증된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겠지, 새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테라파워 이런 데서 뭐 소듐 원자로 이런 것들 연구하긴 하지만, 개발하긴 하지만 사실 상용화까지는 상당히 이제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독점성을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자로 독점으로 또 지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무조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그런, 네, 리포트를 보면 8천억, 연 8천억 정도를 지금 SMR 비중으로 잡아놓고 있고요. 연 8천억이면 상당하죠. 이미 이제 꾸준히 이제 수익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성공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네, 상장되은 지 좀 되었는데 주가 자체는 지금 좀 내리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10 정도로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동안에도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 해외 시장, 뭐 국내 시장 할 거 없이 좀 횡보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조만간 좀 흐름이 좋게 전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네,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원전 쪽만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2030년까지, 네,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 그래서 이건 뭐 많이 봤던 얘기지만 이제 범정부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여러 기업들이 이제 원전 수출 준비단 회의를 개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 공기업과 금융기관, 그 다음에 원전 수출 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원전 지정 확대 움직임에 대응해서 이제 한국 원전 기술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각 기관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대해서 이미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산업 전체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건설 중인 원전, 가동 중인 원전이 이렇게 나와 있고 건설 계획과 건설 제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중인 원전이 439개인데 건설 제한과 건설 계획이 430개죠.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지어져 있는 그런 원전 전체의 수만큼 새로 지금 건설이 되거나 제한이 되고 있다. 그야말로 진짜 원전, 네, 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산업이 사실 뭐 급성장을 하다가 좀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한번 성장을 하는, 네,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이 돌아왔다. 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추후에 그 향후 10년 동안은 원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그 산업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뭐 산업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포화가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 산업에 대한 포화를 따질 때는 전혀 아니라는 것, 그때이고요. 뭐 진단키트 시장이 포화가 되듯이, 혹은 뭐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하나 둘씩 다른 업체들이 뛰어들고 그다음에 양산 라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포화가 된다면 또 이제 가격대가 떨어지면서 또, 네, 시장이 좀 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 때까지 포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원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초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부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게 독점성이 굉장히 큰 무기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당장 뭐 지금 뭐 3만 원, 4만 원 가야 되지만 이게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우리가 길게 시간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UAE와 네, 원전 해외 수출하자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UAE 원자력 공사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당연히 바라카 원전 그 4기에 대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 3, 4호기는 이제 2023년과 2024년에 차례대로 가동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1, 2호기는 지금 가동 중이고요. 네, 3, 4호기도 거의 이제 완성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커졌을 거고요. 세계 시장도 이 성공적인 모델에 대해서 네, 주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기에 대해서 1400메가와트급 내기에 대해서 총 공사 비용은 2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에 거의 5조 격이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조 수준이라서 지금 우리나라와 이 경쟁을 한다면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는 잽도 되지 않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협력을 하자, 뭐 수소 분야도 협력을 하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바라카 원전 외에도 4기 추가 건설을 또 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바라카 원전 인근 부지는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할 수 있는 지하 기반 시설을 갖췄고, SMR 개발이라든지 청정수소 생산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도, 그린 수소 생산도 지금 UAE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포함이 된 기술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네, 유리한 시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대의 차트를 본다면 한참 이제 이 급등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때가 이제 2004년부터 네, 2006년 요 정도까지죠. 6년, 7년까지도 좀 올라가다가 이제 그런 금융 위기가 오면서 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기간 동안은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요때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4,000원 정도, 5,000원 정도 수준에서 15만 원까지 거의 몇 배죠? 주가가 3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몇 년이죠? 3년 동안. 네, 3년 동안 주가가 30배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때는 이제 한참 이제 건설 경기도 좋고 건설 경기가 성장도 하고 뭐 원전에 대한 수주 소식도 아마 요때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겹 호재로 좀 올라갔긴 했겠지만 그래도 30배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지금도 굳이 따지자면 그 오른 만큼 이제 쭉 다 내리고 거의 그죠? 거의 원점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요때와 이제 요때는 주식 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거의 뭐 5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가총액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지금 뭐 12조, 13조, 요때는 아마 17조 정도, 네, 17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가 이제 17조까지 좀 치고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 기업인데, 분명히 이제 그 전성기 이상으로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파이가 커지고 있고, UAE 추가 건설 21조였죠. 그 건설이 또 진행될 수 있고, 사우디도 지금 진행될 수 있고,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 체코, 폴란드, 뭐 루마니아 이런 쪽으로 보면 계속해서 지금 건설 예정인 그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나만 보고 지금 투자하기에는 너무 이 흐름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가 대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중공업 특성도 있고 재무도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좀 있지만 확실히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도 뭐 크게 재미가 없더라도 저는 계속 투자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계속 투자할 예정이고 계속해서 네, 뭐 기회가 올 때마다 네, 주워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었나요? 아, 한 가지 이제 지금
엊그제 이제 한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좀 방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 원래 한전 사장과 이제 그 공동 협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그걸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네, 취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그 원전을 이제 하청업체처럼 참가하라는 뭐 그런 제안을 좀 거절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약간 기세를 잡기 위해서 좀 그런 식으로 취소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이제 그 한수원과 이 공동 성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네, 회담을 진행하고 9일에 그 다음에 이제 한전 관계자 얘기로는 웨스팅하우스 사장단과 그 다음에 진행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지출 협력 강화 방안 협의 결과를 한수원과 공동으로 9일에 이제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서 내일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협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네요. 내일.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일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요 정도로 다 설명을 좀 드렸고 어, 분명히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시장도 계속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단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 그거는 한 가지 좀 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좋지는 않다. 그것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사실 뭐 10년 이상, 뭐 그 정도 이상 계속 침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이 있다면 상승이 있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차분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